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선출까지 5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당원 투표 이제 시작이 돼서 5일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투표를 앞두고 막바지 마지막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이 합동 토론회에서 뭔가 표심이 또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됩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SNS에 하나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협위원장의 어떤 압박. 이것을 뭐 지지자들을 모으라 그러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 지지를 하라 그러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당협위원장의 아들이 올렸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발 조치도 가능한데 뭐 이 부분에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은 실질적으로 그분을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TV 토론에서 가장 집중적인 토론이 이 후보 4명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질문을 뒤에 준비를 했는데 먼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런 겁니다. 한 대학 동문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글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윤석열 캠프, 여기 윤석열 캠프 나와 계신데 저희가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일부 중진 의원들이 공천을 빌미로 이 지지를 협박했다, 지지를 압박했다 이런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 어떻게 생각하든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당사자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해명을 하고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러니까 이 글이 삭제가 됐어요. 여기 올라와 있던 커뮤니티에 글이 삭제가 돼 있는데 그리고 원래 익명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당사자의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됐다면 사실은 그 김영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당 선관위에다 고발을 하고 왜냐하면 당 선관위가 이런 기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익명성도 보장을 해줄 테고 이런데 그리고 문제가 되면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익명으로 그냥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삭제가 돼서 이 부분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도 예정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캠프에서는 지금 뭐 흑색선전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캠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관련자들 정계 퇴출시켜야 된다. 텃밭 중진들이 정치 초보자 앞에서 굽신대면서 무엇을 더 하겠다고 비굴한 행동을 보이는지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올렸어요. 그런데요,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도 이 공천권 관련해서 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소환이 됐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협위원장은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당협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당협 운영하면 그거는 20, 30년 전에 잘못된 행태죠. 두고 보십시오. 내가 그래 안 하는가. 네, 홍준표 의원이 두고 보십시오. 네, 그래 안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책임 당원들을 만나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윤 전 총장 지지를 선언한 당협위원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만들어서 당원 소집을 지시한 사건을 두고 이게 신경전을 벌였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협위원장이 좀 방해를 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좀 강경한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신성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십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이른바 친이 친박의 갈등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공천권 이야기를 참 수없이 들어서 누구한테
뭐 줄을 서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데 이 대목이 저는 사실 좀 십몇 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건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유력 후보에게 줄 안 서면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없어. 내지는 아니면은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내한테 밑보이는 당협위원장은 당신 지방선거 공천을 안 줄 거야. 이게 줄 세우기인데 일종의 줄 세우기 이게 가장 구태 정치의 참 전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다 구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 세우기와 세과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건데 당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당원들의 좀 자율권을 완전 주고 나는 사실 뭐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은 이러지러한 점에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당원 여러분들 판단해서 하십시오라는 게 가장 깔끔한 거거든. 근데 이걸 못하는 이 행태 2021년 10월 달에 우리 제일 야당의 행태로서는 안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경선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예컨대 뭐 이렇게 당원들에 대한 지지 호소의 어떤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시간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쪽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당협위원장이 세과시를 하고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당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공천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겠다는 주장도 또 잘못된 것이죠. 예, 그만큼 네. 뭐 이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또 세력들 간의 어떤 알력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이유 이제 마지막 후보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이제 11월 5일에 최종 후보 선출이 되는데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기존의 전당대회 때보다 당원이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는 당심이 50이고요. 여론조사가 50 이렇게 딱 반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의원님, 네. 당심 50, 민심 50인데 어떤 게 더 우세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정확하면 57만 명의 당원 투표가 50%. 그리고 1,500명씩 4개 여론조사에 6,000명의 여론조사가 50%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 컷오프 때는 여론조사가 80이었잖아요. 20이었죠. 20, 30, 50으로 당원이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비율이 계속 늘어났단 네, 말이에요. 당원 예, 비율이 예. 늘어나는 비율. 당원 비중이 이 문제는 결국은 당원이 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락세라 그럴까? 일반 여론조사 하락세인데 당원 투표에서는 우위는 윤 후보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우위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홍준표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도가 현재 상황이고 예. 오늘 아마 텔레비전 토론회 예. 5시 반부터 하면 마지막이자 10차 토론회거든. 그럼 내일하고 모레가 당원 투표예요. 내일 모레 글피 4일까지. 그러면 3일과 4일, 11월 3일과 4일, 수요일, 목요일이 일반 여론조사. 그래서 5일 날 발표, 5일 날 오후 2시 이렇게 돼 있는데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대부분 다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점치기는 싫고.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원 투표율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25%는 어디서 하느냐? 대구 경북 지역 TK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대구로 향한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어제 갔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제가 대구의 아들이 맡기는 맞는 모양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3차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힘들 때에도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곳이고 이제 4달만 있으면은 이제 대망의 정권 교체 대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승리는 어떻습니까? 저만이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저희 패널들도 지금 또 오랜만에 영상을 보다가 이 제스처나 이 화술에 정치인이 거의 뭐 이제 정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정치인 다 됐네. 네. 이러한 반면 또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대구에 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다급한 모양인데 이제 그 흐름을 돌리지 못할 겁니다. 저도 모레 대구 갑니다. 그리고 2일 날은 부산 갑니다. 이제 영남은 다 돌아섰습니다. 자, 대구 간다, 부산 간다, 영남은 이미 본인에게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봐야겠죠. 이두아 변호사님, 이제 이두아 특보라고 해야겠죠. 네. 윤석열 후보 캠프 특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논란들에 대해서. 네, 지금 당심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은 윤석열 후보 지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심은 일정 부분 우위에 있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3차 경선에서 새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당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8월, 9월에 입당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고 나서 입당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심도 전혀 그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서문시장을 가셨거든요. 근데 서문시장에 이제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 막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도 후보 수행해서 대구를 가보고 경북을 가보면 그 현장을 가보면 아 이게 민심이 당심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열렬한 지지를 보면 아 이게 그 뭐 홍준표 후보는 뭐 이제 정해졌다, 흐름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흐름이 어느 쪽의 흐름인지 현장에 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후보들은 자기가 다 자기한테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막판이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게임에 대한 답변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매체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이라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임이고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홍준표 의원은 얼마 전에 나와서 자 유재석 뺨치는 국민 개그맨 되기 5년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되는 게 더 쉬울 듯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지금 사모님과 또다시 결혼하기와 대통령 되기 중에서는 내 각시와 다시 결혼하기,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나왔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시면 자, 내 캠프에 이재명 일하기, 내가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기. 다 싫다. 처음에는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꼭 골라야 하냐라고 되물은 다음에 이 내 캠프에 이재명 일하기를 선택을 했고요. 빚내서 내 집 이사한 날 짜장면을 먹을 거냐, 이재명의 기본주택에서 빚 없이 살 거냐라고 했더니 전자. 짜장면 먹는 게 훨씬 낫겠다. 그 굉장히 내 집을 솔직한 가져간 게 낫겠다 이거죠. 답변들을 이제 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재밌는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단어는 다 피해가네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경쟁 의식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아주 재밌게 제가 지금 본 것은 두 분 다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 내 각시를 선택할 예. 것이냐. 네. 두 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본인을 아닐 수도 선택한다. 있죠.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이재명 후보도 오거든요. 그럼 아마 네. 똑같은 질문 또 할 거예요. 이제 다른 공통 방송은 저희가 너무 질문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대답들을 많이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기사들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사람이 야권에 한 명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조만간 출판기념회를 가지고 이 정치권에 다시 등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굉장히 뭐 뒤에서 많이 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뭐 물밑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나요? 사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그런 발언을 했죠. 이제 다음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다른 후보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본인 견해죠.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견해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사실 지금 이제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판세를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윤석열 후보는 전화도 때때로 하고 또 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신의 견해는 확실히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15일에는 뭐 출판 기념회도 한다니까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는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전해드릴 소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일이라고 해요. 이번이 횟수를 세보면 한 3번째쯤 되더라고요. 세 번째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출마하셨다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해서 들어가셨고 2017년도에 3등 했고 세 번째인데 결국은 뭐 다 아들 생각하시는 끝까지 완주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세력과 연대할 거냐 네. 뭐 이런 단일화 문제인데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지금 지형에서는 끝까지 완주할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뭐 굉장히 양당 간에 이렇게 진영 간의 대결 속에서 어느 한편 편을 들거나 지금은 아예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 대표가 내일 뭐 10시 한다니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내일 안철수 후보 저렇게 출마 선언하는 순간 우리 대통령 선거는 이제 4자 구도에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동연 씨까지 하면 5자 구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면은 민심에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건지 중간에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우리 대통령 선거의 역동성이 커졌다. 뭐 완전히 뭐 정권 교체의 해방꾼이다 아니다 이 논쟁, 단일화 하나의 압력, 이는 모든 것이 용수점 칠 텐데 앞으로 그 3월 9일 선거까지 굉장한 선거전은 볼만해졌다라는 점은 분명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신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계속 완주를 할 것이자 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할 가능성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네. 아, 말씀을 바꾸셨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안철수 대표죠. 안철수 대표는요, 과거에 서울시장 나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시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만 해도 직접 대선 포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선 4개월 남기고 이 말을 번복했다.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단일화도 했고 또 후보로 완주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사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도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네. 단일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후보로 당선이 된다면 좀 더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될 경우에 단일화 가능성은 커지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작아지는 그런 게임의 양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런 거는 다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하고요.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